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(2022년 11월 2일)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.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. 이 이야기는 작년 말과 올 초 사이에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. 2021년 겨울을 앞두고 제가 살던 집이 계약 만료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때였습니다. 그래도 이사를 갈 땐 원래 살던 곳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. 그 사이에 조금씩 제 연봉은 올라갔지만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돈 생각하면 내가 돈을 더 벌고 있는 건지 전혀 체감도 안 되더군요.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나은 집들은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비싸기도 비싸서 그냥 여기에 더 살아야 하나? 이런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부동산 어플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집들을 구경하다가 조금 떨어진 위치에 되게 신기한 집을 보게 됐어요. 그 건물에는 원래 다 원룸 매물만 있던데 희한하게 굉장히 큼지막한 방이 3개, 화장실도 2개, 게다가 테라스도 여러 개 있는 되게 커다란 집이 있더라고요. 평수도 거의 30평이나 가까이 되는 집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 그 집은 월세도 140만 원이나 했죠. 그런데 희한한 건 보증금은 또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이에요. 이거 가격 말하면 특정될까봐 일단 함구하도록 할게요.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실평수 8평밖에 안 되는데 월세랑 이것저것 다 해서 한 70 정도를 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2사람 분이면 저기 살 수 있을 텐데 이러다가 하면서 두 눈을 번뜩이게 되었죠. 그래서 카카오톡에 자취하고 싶어하는 놈들을 수배했는데 2명이나 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140 나누기 3은 약 46만 원? 이거 괜찮겠더라고요. 그래서 부동산에 아직 그 방 남아있는지 물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방을 보러 갔습니다. 그랬더니 그 집의 크기도 구조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끼리 방 하나씩 나눠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공용 공간으로 쓰자 이러고 바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. 방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원래는 이 건물에 원룸만 있는 게 맞아요. 다 세를 주고 주인 세대, 그러니까 건물주가 자기 가족이 살려고 꼭대기층만 따로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한 달 뒤 그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 며칠간은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. 퇴근하고 나서 매일 다 같이 거실에서 영화도 보고 맥주도 먹고 또 주말 밤에는 테라스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. 혼자 살 때는 밤늦게 근처에 야식을 먹으러 가기도 좀 그랬는데 이제는 애들 꼬셔서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그것 또한 좋았고요. 그리고 화장실이 아까 2개라 그랬잖아요. 근데 그 하나의 화장실이 제 방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출퇴근할 때도 서로 겹쳐서 막 우왕좌왕하는 일도 없었고요. 왜 제가 화장실이 있는 방을 썼냐면 제가 50만 원 그리고 친구들이 45만 원씩 내기로 해서 제가 화장실 있는 방을 쓴 거예요. 공과금은 엠빵하기로 했고요.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.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일같이 들뜬 마음에 평소보다 더 오래 뒤척이다가 잠에 들곤 했는데
그날은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방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되게 희미하게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 아랫집 화장실 환풍구 타고 소리 올라오나?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소리가 밤새 계속 귓가에 맴돌듯이 들리더군요. 그러다가 화장실에 오줌 싸러 가서 딱 문을 여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 들리던 그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. 도대체 뭐지?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런데 한 번 의식한 그 소리는 매일 밤마다 들리기 시작했고 룸메 친구들에게 내 방에 들어와서 한번 그 소리 들어보라고 했을 때 걔네들도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러자 친구들의 의견은 이게 환풍구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진짜 무슨 귀신 소리 같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죠. 그러다 어느 날은 진짜 너무 끔찍한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. 어떻게 보면 아주 선명한 꿈이었죠.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끝 아래로는 화장실 문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거실과 제 방의 문이 보이는데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. 태어나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위 눌림인가?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갑자기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무언가에 쫓기듯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대로 제 방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더라고요. 그리고는 무언가에 질린 듯 비명도 신음도 아닌 뭔가 질려버린 소리가 막 문 밖으로 새어나왔어요. 그리고 뒤이어서 얼굴에 피칠갑이 된 어떤 아저씨가 다소 차분한 발걸음으로 제 방으로 천천히 들어오더니 화장실 앞에 서서는 나와봐, 얼른. 그러자 그 화장실 안에 있던 여자애는 아빠, 그러면 안 돼. 아빠. 이러면서 막 울부짖더군요. 그런데 그 아빠란 사람은 내가 왜 네 아빠야? 이러면서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여자애가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갑자기 문을 부술 듯 사정없이 주먹으로 내려치기 시작하는데 여자아이는 겁에 질려서 정신이 나간 건지 갑자기 무슨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더군요. 그리고 그 문이 어느 순간 부서짐과 동시에 아예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눈을 떴고 꿈을 깨면서 현실에 돌아오는 동안에도 그 비명소리가 귓가에서 에코 소리처럼 막 울리듯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. 처음엔 그냥 악몽 정도로 생각했고 너무나 찝찝했습니다. 하지만 거의 4K 화질의 공포영화를 한 편 본 듯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더군요. 그러다 그 집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. 그날 룸메 친구들은 먼저 퇴근하고 집 근처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고 저는 야근하고 늦은 퇴근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합류하겠다 하고 홀로 집으로 향했어요.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현관 자동 센서불이 켜진 뒤에 신발을 벗으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
제 방 쪽을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꿈에서 봤던 그 피칠갑의 사내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. 그대로 뇌정지가 왔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 상태 그대로 허겁지겁 친구들이 있는 삼겹살집까지 도망을 쳤습니다.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마주하고 나서 내 방에 귀신 있다고 농담한 거 그거 진짜인 것 같다며 놀라가지고는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했죠. 하지만 제가 그만큼 놀란 것과 달리 직접 보거나 겪지 않은 녀석들은 그냥 반응만 해줄 뿐 딴 세상 이야기 같이 굴더군요. 아무튼 그렇게 횡설수설 이야기를 하던 중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가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 저희 테이블만 남게 되었어요. 그러자 이제야 숨 좀 돌릴 틈이 났는지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말도 걸고 뭐 그러시더군요. 셋이 친구? 어디 살아요? 뭐 이러면서 이것저것 묻길래 아, 저기 KK타운에 셋이 같이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거기 다 원룸인데 셋이 살기엔 좀 좁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꼭대기 주인 세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사장님께서 자네들 이 지역 사람 아니야? 이렇게 묻더군요. 그래서 아, 그건 아닌데 이 동네 가까이 산 건 2,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, 그럼 뭐 알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이미 아까 전의 일로 촉이 오를 대로 오른 저는 사장님한테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하고 물었고 사장님께서는 그럼 알고 들어간 거 아니었어?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군요. 인근에선 유명한 이야기라면서요. 원래는 거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집이 건물주 가족이 살던 곳이 맞대요. 그런데 애들이 늘어나면서 자기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는 새를 놓게 되었대요. 근데 집 구조도 평수도 제법 넓다 보니까 그 3, 4인 가족들이 되게 많이 찾았나 봅니다. 그러다가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 새 가족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한 1년쯤 살았을 때였나? 아빠가 엄마랑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답니다. 그런데 그 살해 동기가 중학생 딸의 친자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가 나와서 홧김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이 이야기를 듣고 저랑 친구들은 충격을 먹고 겨우겨우 2개월 정도 더 버티다가 올 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 도망 나왔습니다. 지금 친구들은 각자 다 따로 살고 있고요. 처음엔 우리가 그냥 운이 좋지 않았거나 기가 약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도 지금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. 대로변 부동산 앞에 그 집 월세로 매물 나온 거 붙여놨더라고요. 친구들은 그 집 자체는 되게 좋은 집이었다면서 많이 아쉬워했지만 자기들도 제 방 화장실에서 들은 소리도 있는 데다가 제가 겪은 일과 주변에서 확인한 이야기가 있으니 저에게 계속 참고 살자고 설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. 같이 살자고 한 건 저라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해해준 친구들이 고맙기도 하네요. 얼마 전 일이라 아직까지 소름이 많이 돋습니다.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오랜만에 녹음했더니 목 상태가 좀 안 좋았던 점 양해 바랍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고인분들과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
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